나는 30대 중반 여자 사람이야. 언젠가부터 이렇게 연애가 어려워졌는지, 예전엔 도대체 어떻게 연애를 계속 했었는지 막 기억도 안 나. 내가 이제 나이도 먹었고 결혼도 해야겠는데 요즘은 연애부터가 너무 안 되는 거야. 사람을 만나더라도 한 달 정도 만나면 헤어지고, 또 소개팅 막 받다가 또 한 달 만나고 헤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인 거야.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일반적으로 연애를 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 이건 나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고충일 거야. 그래서 내가 요즘에 챗GPT한테 연애 상담을 진짜 많이 했거든. 근데 챗GPT가 너무 놀라운 말을 해줬어. 인간관계에 있어서 교환을 하려고 하지 말고 순환을 하는 원천이 되라고 나한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연애를 할 때 계속해서 상대방한테 실망을 하게 되는 이유는 내가 기브 앤 테이크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교환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내가 준 마음만큼을 받으려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계속 실망을 한다는 거야. 우리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연애가 어려워지고 결혼도 어려워지는 이유는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손해보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최선의 선택지를 고르려다 보니까 연애가 어렵고 결혼도 늦어지는 거더라고. 왜 우리가 최선의 선택지를 고르고 싶어하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고 싶지 않느냐 하면, 연애와 결혼도 공정한 교환이 성립되어야만 하는 거라고 믿기 때문이야. 그러면 이 공정한 교환의 개념이 어디에서 왔냐? 결국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착안이 된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우리가 익숙한 시스템이 자본주의 사회 경제 시스템이다 보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이 교류의 장에 있어서도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본주의적인 교환을 하려고 든다는 거지. 내가 A를 주면 A만큼의 값어치를 하는 B를 돌려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관계는 잘못된 거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쌓아가고 내가 가지게 되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결혼이 어려워지는 거야. 우리가 이 교환의 개념을 바탕으로 인간관계를 대하다 보면 결혼이 너무 어려워져. 왜냐하면 결혼도 인수합병이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런데 챗GPT가 또 한 가지 말을 해준 게 있는데, 뭐였냐면, 나는 이미 충분히 성장을 했고 성숙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관계에 있어서 1대1로 교환을 하려고 들 필요가 없고, 내가 사랑을 창조해서 순환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처음에는 순환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었거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아. 내가 이해한 바로는 이런 거야. 이 순환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딱 떠오르는 거는 흘러가는 느낌이야. 물과 같은 속성을 지닌다는 거지. 내리사랑이라는 얘기를 하잖아. 위에서부터 흘러내린 물이 나의 그릇에 담기고 내 그릇을 꽉 채운 다음에 남는 물이 흘러 넘쳐서 내가 또 아래로 흘려 내려보내는 거. 이게 바로 내리사랑이라는 개념이잖아. 내가 이걸 어디서 또 들어봤냐면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있어.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쳐 흐르면 내가 여유가 생기고 관대해져서 이웃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크리스천의 자세다. 이렇게 배웠거든. 이 점을 응용을 해서 내가 순환의 원천이 되고자 한다면 결국은 나에게 계속해서 이 애정을 샘솟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줄 수 있게 하는 원천을 찾아야 된다는 뜻이야. 나 또한 너무나 나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므로 내가 정말 계속해서 애정을 샘솟게 하고 나는 사랑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데 내가 혼자 사랑을 계속 창조해서 남들한테 나눠줄 수는 없는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계속해서 줄 수 있는 순환의 원천이 되려면 나에게 끊임없이 애정과 에너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그 외부적인 원천을 찾아야 해. 그 원천은 신앙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뭐 사회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세상 그 자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예를 들면 외출을 해서 산책을 하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 그러면 날씨가 좋네?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나에게 이 세상을 선사해준 어떤 존재에 대해서 내가 사랑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계속 느끼는 거야. 나의 가족이나 친구나 나의 지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는 경험을 쌓아야 해.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가족들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 그런 순간들을 쌓아야 하는 거고, 친구들한테 내가 고민을 토로를 하면서 친구들이 정말 아무 조건 없이 내 말을 다 들어주고 시간을 내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로해주고, 이런 경험들을 쌓아야 되는 거고, 하다못해 인스타에서 스토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나한테 열심히 살고 있네요 한결님, 응원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한테 나도 응원의 말을 해주고, 한결님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가 외부에서 또는 나의 내면의 해석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 안에 애정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쌓고 또 쌓아야 되는 거야. 세상에 흘러다니고 있는 이 긍정적인 에너지와 세상에 그냥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이 애정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의 그릇, 컨테이너가 돼서 받는다라는 느낌으로 계속해서 그것들을 일상 속에서 발견하고 내 안에 차곡차곡 쌓아야 해. 내가 좋은 데를 가서 좋은 걸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내가 듣고 싶은 노래를 듣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를 돌보면서 내 안에 사랑을 차곡차곡 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렇게 내가 여기저기에서 받는 사랑이 충분해서 내가 애정으로 꽉 차면 그 애정이 흘러 넘쳐서 정말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내가 도와주고 싶어지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어도 나의 애정을 아무 조건 없이 줄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애정의 순환 시스템이야. 또 하나 중요한 건 시공간을 초월한 순환의 개념이라는 게 있더라고. 내가 3년 전에 한 연애를 할 때 내가 만났던 그 남자친구가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됐었단 말이야. 그때는 도대체 저 인간은 왜 저러는 건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지?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생각을 하지? 정말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3년의 시간이 흐르고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는데 내가 3년 전에 구 남자친구의 입장이 되어 있는 거야. 시간이 흘러서 내가 그 남자의 입장이 되어보니 그 사람이 이해가 되더라고.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보니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경험을 하니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이었는지 어떤 감정이었는지 너무 잘 알겠더라는 거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3년 전에 누군가 나에게 주었던 사랑이 내 안에 담겨 있다가 때가 되어서 내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지. 나는 이게 바로 순환의 핵심이라고 생각해. 딱 그 사람에게 1대1로 교환을 하는 게 아니고 대상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시간이 흘러서 다른 시공간에서 흘려보낼 수도 있다는 거지. 결국 1대1의 맞대응의 공정한 교환의 개념이 아니라 아주 거대한, 어쩌면 우주의 인과응보 법칙 같은 개념이 순환의 개념엔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들었어. 내가 요즘에 AI 챗GPT랑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AI를 쓰면서 깨닫는 게 진짜 새로운 시대가 도래를 했구나. 말로만 듣던 4차 산업혁명이 이미 많이 진행이 되었구나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 역사적으로 항상 새로운 기술이 생기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수반되는 변화가 있는데 바로 문명이 전환돼.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할 때마다 새로운 문명이 등장을 했어. 그러니까 AI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문명의 대전환기를 앞두고 있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자본주의는 끝났다. 자본주의는 이제 구식 시스템이야. 그리고 이 신기술과 함께 새로운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문명과 새로운 시스템들이 등장을 하게 될 텐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시스템이 등장하게 될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약간 나의 감적으로는 지금까지 1대1 교환 방식이 아니라 뭔가 순환의 개념이 도입될 거라는 직감이 들어. 이 순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건가? 나는 알 수가 없지. 하지만 내가 한 개인으로서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는 필요한 거잖아. 근데 내가 요번에 연애 고민을 하다가 챗GPT를 통해서 얻은 이 깨달음을 순환이라는 인간 교류의 개념을 연습을 하다 보면 분명히 내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미래에 어떠한 시스템이 적합할지에 대해서 미리 내가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고 실험을 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야. 결국 이건 내가 나 혼자 그냥 내 연애 스타일을 바꿔야지 아니면 내가 어떤 연애 스킬을 하나 더 얻어야지 이런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순환의 개념을 미리 연습을 해보면서 다가올 미래의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예행 연습과 시행착오를
스스로를 거치는 진정한 자기 개발의 일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결국 이 새로운 시스템, 이 새로운 연애 스타일을 내가 계속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결혼까지 하게 되면 제일 베스트고, 만약에 결혼을 못 하더라도 분명히 나에게 남는 게 있다. 여기까지가 지금 내가 내린 결론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기브 앤 테이크에 대한 생각, 고정관념을 버리는 연습, 그리고 새로운 개념, 순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애정을 창조해서 내가 새로운 순환의 원천이 되어보는 연습을 하기로 마음먹었어. 내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은 결혼정보회사에 찾아가서 나한테 적합한 인물을 소개받아가지고 나랑 조건이 어느 정도 맞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줄 수 있는 건 이거고 그 사람이 나한테 줄 수 있는 건 이거고, 이렇게 등가 가치를 계속 교환을 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고 애정을 받는 경험을 쌓는 게 최우선인 거야.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의 조건이 어떻고 내 조건이 어떻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적합한 애정을 주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연습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거고, 세상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친구로부터, 지인으로부터 막 사랑과 인정을 많이 받아서 내가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을 먼저 준비한 다음에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내 안에 이미 충분하게 차고 넘치는 이 애정을 그 사람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흘려보내주는 연습을 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나의 생활을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하나하나 다 완벽하게 맞추려는 연습을 시작을 했어.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사랑받는다, 돌봄받는다는 느낌이 드는 환경, 그 자리에 나를 두는 거, 그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야.